어떤 점이 되셨는지요? 아, 여기 좀 보세요. 다시 올라가시는 건가요? 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 목록 같은 것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재산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93년 10월, 최태민이 94년 5월에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7개월 전에 그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돈을 이제는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분이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특정은 안 했어요, 이분은. 그분에게 이제 이 재산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분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접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거 되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그 임선희 씨 세 딸, 네 딸과 그다음에 그 처가 쪽으로 이미 다 재산이 차명으로 분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거래하던 아들한테 땅 문서를 다 줬대요. 그때 땅 문서가 그때 돈으로 한 1,000억대 정도, 물건으로 한 30건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1,000억이요? 네. 90년대 초반에. 93년 10월 기준으로.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죠. 최재석 씨입니다. 최태민의 넷째 부인의 아들이 최재석 씨고, 최순실은 최태민의 5째 부인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복 오빠가 되는 겁니다. 최재석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과거 최태민 일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관련된 영상이 최재석 씨가 특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최순실 자매의 부정한 재산에 국고 환수를 돕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데, 그건 그 과거에 좀 본인이 뭐 들었던 얘기를 전하겠다, 들었다 또는 봤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역삼동에 건물이 있었는데, 네.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 내실에 한 4평 정도 되는, 네. 그게 그 자체가 금고였다. 네. 응? 그래서 그 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골드바도 있었고 CD도 네. 있었고 뭐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 네. 하는 거 있었고, 또 그 밑에 창고에 가면 한 200평 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명화 뭐 이런 것들이 한 200여 점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상호 기자도 취재해서 나왔지만, 그 사실은 아버지가 그 땅 문서를 줬는데 한 30건 정도 되는 문서를 자기한테 다 줬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시가로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전 한 푼 안 줬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게 그 부동산 문서만 줬다는 건지, 네. 아니면 부동산을 실제 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라고 준 건지, 그 부분은 좀 취재가 정교하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이제 저 이상호 기자 얘기에 따르면 마치 최재석 씨도 한 1,000억 정도 부동산을 받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최재석 씨가 돈 한 푼 못 받았다고.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모든 그랬어요. 돈을 다 최순실 씨 일가한테만 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최재석 씨가 받았다는 저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부동산은 네. 사실은 자기는 그냥 문건 목록만 받았고 실제 그 돈은 네. 다 최순실 일가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최재석 씨는 아마 최재석 씨도 돈을 조금 받았겠죠. 네. 받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최순실 씨, 임선희 씨 소생으로 네. 그렇게 넘어간 걸로 보는 게 맞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얘기하는 1,000억대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동산 빼놓고 1,000억대 부동산이 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뭐 1조 원이 8천억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하여튼 특검이 이 진술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재석 씨가 전했다는 그 옛날 최태민의 역삼동 내부에 가장 근거로 쓰였다는 그 방,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삼동 집의 본가에 뭔가에. 지하에 200평 되는 창고가 있어, 뭐, 이 명화들이 네. 400점 가량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씨가 오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대요. 그 내실이 5평 정도 됐는데, 그 옆에 거기를 아버님이 자기를 들여보내줬는데, 거기 골드바랑 CD 있잖아요. 조흥은행 CD가 많았대요. 아, 전환사채. 네. 금괴, 소위 말하는 금괴와 네.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까? 그때 당시 한 1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조요? 자, 소정숙 전, 이게 지금 저희가 하도
단위가 커서 예, 이게 쉽게 엄청나죠.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90년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짜장면 값이 한 1,000원 했답니다. 1,000원. 그러니까 1조면 짜장면 한 10억 그릇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건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당시 지금 최재석 씨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최재석 씨의 주장이고요. 네. 이렇게 저도 쭉 내용을 보면 글쎄 과연 이 정도였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이제 저 역삼동 지하에 200평의 창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200평이라면요. 이 웬만한 건물 지하예요. 집 지하에 200평이면 집 자체가 완전히 거의 궁전 수준인데 네. 과연 그 정도 되는 규모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부터 약간 의문이 네, 좀 네,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내실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실이 5평인데 4평의 금고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4평 규모의 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평 규모면 어느 정도 금고인지 엄청난 금고입니다. 네. 과연 이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최태민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까지 자주 만났던 목사, 네. 그 전 아무개 목사가 나와 네. 언론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했죠. 네. 그때는 최태민 목사가 자신에게 조흥은행은 똑같아요. 그때는 네.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규모가 그때는 1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자가 뭐 9천만 원인가 뭐 더. 예, 있다고. 이자고. 뭐 그렇게 해도 규모가 지금 최재석 씨의 증언과 그 전 아무개 목사의 증언과 같은 최태민 씨한테 들었다고 시점도 93년이면 뭐 비슷하거든요. 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건 네.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한데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중심되는 것은 어차피 이 최태민 씨의 돈이 결국은 임선희 씨를 통해서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의 모체가 거기다. 뭔가 이제 종잣돈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네. 지금 조순재 씨, 의붓 아들인 네. 조순재 씨나 이 아들인 최재석 씨나 그 전 아무개 목사의 증언이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좀 재산 추적과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순재 씨도 자기의 녹취록에서 분명히 상당한 돈이 최태민한테 들어갔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돈은 그 뭉텅이 그냥 이런 표현으로 돼 있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구매한 건 80년대 아니고. 초반에 네. 20억 내지 40억을 얘기했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조순재 한 씨하고 40억을 만났잖아요. 얘기했던 거기서는 그게 그 당시 현재 가치로 2천억 내지 3천억 네. 된다더라. 네. 라는 건데 80년대 초반에 20억 내지 40억이면요. 그게 1,000억 내지 2천억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술 자체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지하에 200평 되는 창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에 건물로도 200평 되는 집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다라고 박근혜 씨가 오면 머물던 내실이 5평 정도였다는 네, 겁니다. 네, 5평. 근데 200평 되는 건물의 내실이 5평이다라는 네.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진술을 보게 되면 그 내실이 5평 정도인데 네. 그 5평에 4평짜리 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평짜리 그 방에서 생활을 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렀던 것인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들어서라는 어떤 전원인 것인데 이게 뭐 과거의 어떤 본인의 어떤 진술과도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네. 어찌됐든 간에 최순실 씨와 이 최재석은 사이가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정도 의붓 관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시로 궁금한 게 최재석 씨가 특검에 가서 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러 갔을 것이고. 그게 재산 환수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제 생각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특검에서 뭔가 국고 환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 국고 환수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최재석 씨로부터 얻고자 하는 어떤 특검의 진술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라도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재산이 거의 뭐 한 몸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러한 과거의 어떤 진술을 좀 얻고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금고가 있었던 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라는 진술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 지금 아마 이 최재석 씨가 하는 얘기들이 좀 몇 네. 가지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최태민 목사가 1994년에 사망을 하는데 네. 실제로 알려진 사망 날짜는 부고는 7월에 났고 네. 실제 사망 날짜는 5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이 지금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태민 씨의 사망 기사를 보면요. 네. 2달 전에 죽었다라는 부고 기사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부고 기사는 부고기사 참 안 나오잖아요. 네.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죽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재산 갈등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짚은 적이 네. 있는데 사실 그 재산 갈등이 그럼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했을 때 지금 일관되게 지금 이 최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게 최태민 씨가 죽기 한 몇 달 전부터 본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7개월 전부터. 네. 그 말은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그 최태민 씨를 혹시 독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최재석 씨가 하는 것인데 네. 아마 최재석 씨 입장에서는 실제로 재산을 분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 과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최태민 씨 묘소가 용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J호텔 H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 자기는 5월 1일 전에 매장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5월 1일 날 신고했는데 5월 1일 이전에 매장되어 버렸다. 아, 그게 용인에 있는 그 땅이에요. 김창경 씨 땅. 용인의 미래저축은행 그 김창경 회장의 산이 큰 게 있어요. 사실상의 안매장이네요, 이게. 안매장을 한 거 안매장. 신고도 안 했어요. 개장 신고도 안 하고. 작년에 한 두세 번 왔다 갔어 누군가. 그리고 여기다가 외제차 누군지 세워놨다가 그거 타고 이제 근데 기사만 데리고 와가지고 기사가 가방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도 내려오더라고. 근데 저기서 내려오면은 묘지밖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기 가보셨으면 알지만 뭐 갈 데 있겠어요, 딴 데.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길 갔지?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100% 그러네. 자, 소정숙 전. 네. 지금 아마 최재석 씨는 최순실 자매가 아버지 최태민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전혀 자기에게 아무 얘기도 없었고 상당히 뭘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 분쟁을 하고 무슨 일부에서는 뭐 조폭까지 동원돼서 이걸 뭐 수습을 했다. 그런 얘기를 좀 최재석 주장했었어요. 씨 주장은 이제 그 당시에 어쨌건 본인은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고 네. 그 5월 1일 전에 그러니까 93년 10월쯤에 그 최태민 씨가 본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얘기 하나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그분한테 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라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네.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재산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과 돌려주려는 예를 들면 최태민 씨 의사와 네.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딸들과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최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게 독살설 아닙니까? 아까처럼 주사를 자주 맞았는데 아버지가 거기다 무슨 다른 걸 넣어서 혹시 독살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기는 지금 94년 5월 1일 날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망한 것은 그보다 한 보름 앞선 4월 18일 날 사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아까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묘 형태로 그 전에 이미 5월 1일 전에 이미 묘를 썼다라고 네.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 부분도 글쎄요, 최재석 씨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또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정확하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야 된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 말이 믿어지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자 최태민 씨가 자 이 돈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한다 이 말이 믿어지세요? 그것도 뭐 일단 주장일 뿐입니다. 그 주장이 아니 저는 못 믿겠어요. 네, 그 말 네. 자체를. 왜냐하면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용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축적해 놓은 재산을 자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준다? 아니 그러면 아예 그렇게 축적 자체를 안 했을 게 축적하는 과정이 온통 불법이었는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돌려준다고 최재석 씨한테 만약 최태민 씨가 정말 얘기를 했다면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최재석 씨한테 너한테 줄 재산은 없다?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최태민 씨는 그때부터 임선희 씨 소생, 최순실 네. 씨 일가한테 이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재석 씨한테 줄 돈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준다는 오히려 얘기를 했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